지옥에서 온 판사의 10회 마지막 장면 때문에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매번 사이다로 결말을 보여주던 드라마가 갑자기 이렇게 고구마를 콱 먹여버리다니. 물론 한다온은 이미 한 번 죽고 살아났죠.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한다온을 오해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려 했던 유스티티아.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죠. 그로 인해 형벌이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났습니다. 한다온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거짓을 진짜처럼 말했기에 유스티티아가 속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가벼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죽음은 조금은 다릅니다. 바로 유스티티아와 파이몬이 서로 싸우다 인간을 죽이게 된 것이죠. 파이몬은 유스티티아를 공격했지만 이내 한다온이 막아섰고 그로 인해 한다온은 또다시 죽게 되는데요. 이때 또다시 등장한 바엘. 바엘은 죽어야 하지 않는 인간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파이몬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파이몬의 처벌은 어쩌면 유스티티아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스티티아 역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유스티티아가 한다온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이미 이하롱에 의해 바엘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하롱은 유스티티아를 너무도 존경하기에 그녀가 변하는 모습에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유스티티아는 바엘에게 처벌로 모든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국 유스티티아는 사탄을 잡는다는 조건으로 죽음만은 피하게 되었는데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악마는 사실상 그냥 인간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사탄을 잡기 위해 정의원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정의원의 집은 수상함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지하실부터 수상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였던 액자 역시도 수상한데요. 액자 속 엄마와 아들 사진. 아들은 단 한 명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아들은 지금의 약쟁이 정선우일 것 같습니다. 그는 엄마의 죽음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죠. 아버지인 정의원은 선우의 사정을 알고 뒤에서 수습을 하느라 바빴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의원의 말에 꼼짝없이 잘 듣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아마 그는 진짜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원의 몸에 사탄이 들어가 있고 영생을 위해 카일론을 찾고 있다면 25년 전보다 많이 늙은 사탄이 빠르게 카일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신의 수하로 만들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강빛나의 약혼남 정태규일 것 같고요. 카일론을 찾기 위해 자신이 인간 세상으로 왔을 당시 떨어뜨렸던 곳, 바로 황천 빌라를 손쉽게 뒤져보기 위해 모든 인간들을 내쫓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위해 계속된 살인을 하고 신체의 조각들이 필요했던 사탄. 그는 제이라는 살인마 정태규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동안 모아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선호가 제이의 칼을 보게 되고 비밀을 알아버린 것이죠. 사탄과 연관이 없다면 유스티티아가 목숨을 걸고 굳이 정의원의 집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요. 거기다 제이를 잡기 위해 유스티티아는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다온의 상처에 너무도 깊게 공감했던 유스티티아. 그를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유스티티아는 이내 악마로서의 힘이 없는 상태로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하롱은 자신이 끔찍하게 미워하던 한다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유스티티아를 도울 사람은 단 한 명, 한다온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 정의원의 가족과 사탄, 그리고 제이까지 엮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셋 중 대체 누가 사탄인지 제이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대략 짐작 많이 쓸 뿐. 궁금해서 정말 못 기다리겠네요. 당장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삼광의 재미로 보는 뇌피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